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해고를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의도적으로 욕설을 사용하고 갈등 역시 의도적으로 증폭한다. MBC가 확보한 쿠팡 문건에 담긴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핵심 경영진에게 공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는 인물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인데요. 먼저 오혜정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MBC가 확보한 쿠팡의 내부 이메일, 제목은 승진을 위한 평가체제. 김범석 의장이 직접 2020년 3월 내부 핵심 경영진의 모임인 쿠팡 리더십 팀에게 보냈습니다. 김 의장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시 상황의 지도자, 쿠팡 문화를 지키고 알릴 수 있는 지도자 등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참지 않는 지도자인지, 잘못된 행동을 참지 않고 공개적으로 처벌해 조직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부연해 설명합니다. 김 의장이 요구한 전시 상황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상인지 김 의장의 또 다른 이메일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됩니다. 김 의장은 2019년 1월 초 리더십 팀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쓴 평시 지도자 대 전시 지도자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글은 전시의 지도자상으로 해고를 위한 인사조직을 구축한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욕설을 쓴다. 정상적인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완전히 무관용적이다.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한다. 의견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등 여러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을 전쟁에 비유하며 노동자를 항상 해고할 수 있다고 여기고 욕설을 동원하고 갈등을 조장해서까지 회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핵심 경영진에게 공유한 겁니다. 이 내용은 쿠팡에서 해고된 뒤 쿠팡과 소송 중인 미국인 전 임원이 내부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면서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관련자 조사도 서두르면서 통일교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레쯤 한학자 총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추진 중인데요.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 올해 안에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어 그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추가 대면 조사에 나섭니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모레 서울 구치소를 찾아 이곳에 수감 중인 한 총재를 조사하기 위해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총재 2차 조사는 지난 17일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함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본부장을 상대로도 같은 날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일교 로비와 관련해 경찰은 지금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두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고삐를 당기는 건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와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는 지난 2018년 무렵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올해 안에 기소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뇌물죄의 경우 많게는 15년까지 시효가 늘어납니다. 다만 받은 금품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야 공소시효가 늘어나 전 장관이 받았다는 금품 총액을 서둘러 확인하는 게 관건입니다. 수사팀은 최근 통일교 천정궁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고가 시계 모델명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회계 인력을 충원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 장관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은 아직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통일교 특검 논의와 관련해 국수본은 의혹을 신속히 규명한 뒤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통일교 전 총무처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통일교 자금 사용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여야가 모두 통일교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특검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실제 특검 출범까진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 대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아침 통일교 특검법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전격 선회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한 모양이지만 착각이라며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까지 철저히 밝힐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눠 통일교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공정한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모두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에는 특검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바로 성사됐습니다. 1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여야는 일단 특검 법안을 각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어디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줄지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제3자인 대법원 등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내라도 또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특검이 바로 통일교와 관련한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대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고 오늘 춘추관이 청와대에서 먼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회복되는데요. 웃는 낯으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에게 총을 겨눌 준비를 했던 윤석열식 양두구육의 공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람객들이 구경하며 지나치던 공간에 다시 책상과 단상이 놓였습니다. 고려시대 역사를 기록하던 관아에서 이름을 딴 춘추관. 역사를 엄정하게 기록하고 자유 언론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3년 반 만에 기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브리핑이 진행될 단상의 로고는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뀌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겠다던 약속은 반년을 못 갔습니다. 권력에 의문을 제기한 기자들은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됐고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들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용산시대의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은 설명 대신 낯뜨거운 약속을 내밀었고 언론재달 연수가 지금 몇 분이나 가시나? 내년부터는 하여튼 3자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4번의 기자회견에서 불통만 남겼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던 인물은 대통령을 하면서도 권력을 더 강화하려 친위 쿠데타를 벌이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소통의 상징이 되고자 했던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과 불통의 상징이 된 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 건물을 나눠 쓰는 청와대로 돌아오면서 대통령과 언론과의 물리적 거리는 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청와대 시대를 시작하며 대통령과 언론은 투명한 소통과 엄정한 기록이라는 시험대에 함께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도주하다가 편의점에 뛰어들어가 계산대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경찰에 직접 전화해서 경찰이 자신을 왜 쫓아오는 거냐고 얘기하는 바람에 숨어있던 곳을 들켜 체포됐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도로변에 멈춰선 택시 한 대. 운전석에서 기사가 내렸는데도 차량이 그대로 질주합니다. 지난 10월 대전에서 만취한 남성이 영업을 마친 택시에 타더니 무작정 운행해달라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위협을 느낀 택시기사가 차에서 빠져나오자 남성은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훔친 택시를 몰고 1.2km가량을 달아나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과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로 다친 남성은 인근 편의점으로 뛰쳐 들어가더니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갑자기 편의점 계산대 안쪽에 들어 눕기까지 합니다. 피 다리에 이제 묻히고 막 들어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돌연 112에 직접 전화를 걸더니 경찰이 왜 자신을 쫓아오느냐며 신고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숨어있는 곳을 찾게 된 경찰은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저희 경찰관들을 밀쳤고 그 폭행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불과 몇 달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도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30만여 건에서 약 42만 건으로 40%가량 급증했습니다. 주치자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 경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경찰은 10대 피의자를 차량 절도와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